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참 그래도 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뭐 다우도 그렇고 다우는 약보합, S&P 500은 완전 약보합, 예, 그리고 나스닥은 완전 강보합.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려나 걱정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또 미국 증시 요즘에 나오는 패턴이긴 하지만 단기 평선 요 따라서 차곡차곡 약간 눌림목 보여주면서 아마 계속 횡보가 나오긴 할 텐데 조만간 또 방향성이 주 중반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잘 눌렸으면 위로 가든가 또 아래로 가든가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좀 고민이 쌓여있는 쪽이긴 하지만 거의 또 눌림목이 살살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쪽에서 패턴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시장 변화는 그렇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도 고점에서 잘 버틴다,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는 예, 어떻게 될지는 예, 또 좀 주 후반까지 봐야 될 분위기라고 이어지고 있고요. 내용들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크로 지표와 함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달러는 다시 강세로 갑니다. 98대 들어왔고요. 98대에서 이제 또 턴은 아직 뭐 분명한 방향성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래는 1389원 강보합이죠. 이런 쪽으로 변화가 크게 없고, 이쪽들이 좀 변화가 좀 크네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런 쪽에서 가상화폐 쪽에서 조금 고가를 좀 무리했나 싶을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위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더리움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죠. 지금은 약간 관망, 조금만 더 밀리게 되면 저점 매수 들어가야 되나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뭐 추가적인 동향들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오른 자산은 항상 가격 변동성을 따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좀 이것저것 고민하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달러와 그리고 또 금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또 대표적인 또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 금리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아직은 좀 오른 거 나 좀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잘 안 빠져요. 또 강보합권 4.33, 4.3 이탈하나 싶었더니 언제 또 다시 안착되고 있고, 예, 아직은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유가도 여러 가지 부진한 얘기가 좀 많은데 유가는 또 일단 올라갑니다. 근데 뭐 아직 62.5달러, 65달러 정도까지 돌아오기는 좀 시간이 좀 걸려 보이고요. 금보합, 은이 또 생각보다 은이 좀 생각보다 좀 견조하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야간 선물은 0.09% 상승.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움직이지 말지 그랬어요. 예,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렇게 붕괴하느냐? 예,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입니다. 전고점대를 지난 8월달 초반에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예, 그러면서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달러 캐리가 나오고 있다. 달러가 약세 기조가 갈 것 같다 보니까 달러를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해외 주식들을 산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핵심적인 쪽들은 이제 일본이다. 그리고 뭐 일본, 뭐 대만, 호주 이런 얘기 좀 드렸었죠. 이렇게 나오면서 고점 돌파해서 위로 간다. 아이고 부러워라.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 과거에 보셨던 이거 아마 과거 잃어버린 10년 이거 다 돌파하는 모습들일걸요. 43,000이면 네, 이런 모습들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입니다. 아시아 증시의 대표 주자들. 중국도 주춤하다가 3,700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2021년도 나왔던 고가 때,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나왔던 고가 그때 나왔던 흐름들, 거기에 고점대를 유동성이 나왔다는 그 고점들을 다 돌파를 해서 3,700이 안착하는 수준입니다. 얼마나 그 오랫동안 시간 동안에 나왔던 부분들이 빠르게 돌파가 되느냐. 네, 중국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부담, 특히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여파가 좀 크다는 쪽들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정부발 산업 구조조정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볼까요? 한국 보게 되면 네, 열심히 달린 거 좋습니다. 상반기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하반기 동력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예, 그리고 또 시장 미국이 또 뭐 잭슨홀 미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글로벌 얘기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왜 한국만 빠집니까? 네, 미국 뭐 일본이나 중국은 관세 영향 안 받아요? 네, 안 받는데요. 근데 우리만 빠지고 있어요. 관세 핑계 대면서 무슨 반도체 빠지고 있고 전력 설비 빠지고 있고, 네, 이런 거 어제는 또 탄산 리튬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2,000원치 빠지고 있고, 그냥 수급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수급은 이퀄보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없다. 외국인들은 딴 국가 사지 한국 안 사. 예, 왜 이럴까요?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많이 올랐어도 우리 밸류업 계속 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봐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안 먹힌다는 얘기겠죠. 네, 누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기 전까지는 투자 심리는 강하지 않다. 외국인들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게 되면 한국 증시 중요한 지지권 어제 종가상으로 이탈했어요. 네, 위쪽에 돌파 3250 못하고, 그러면 거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여기 갭을 상승하는 요 자리죠. 여기까지는 만지작만 하고 내려왔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3150 여기 이탈시키게 되면은 저기까지 또 밀려버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글로벌 증시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이때 조정을 받는다. 그럼 한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가지도 못한 약한 모습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더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아우 짜증나.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답답하죠. 게다가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고 좀 앞으로 변화가 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시장의 그 연준의 또 역레포 금리와 관련된 쪽들의 모습들인데, 요거는 좀 복잡한데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레포 금리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연준 금융기관들이 연준한테 돈을 빌려가는 걸 레포 금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연준이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리는 쪽.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동성을 줄이느냐 또 넓히느냐 이런 쪽의 차이가 있죠. 그런 쪽에서 역을 레포 금리가 반대로 쭉 밑으로 역 레포 잔고라고 봐야 되겠죠. 역 레포 잔고가 오히려 이렇게 쭉 하고 빠진다.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들로 봅니다. 그럼 유동성이 지금까지는 시장에 뭐 QT 진행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생각보다 연준이 유동성을 많이 흡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였죠. 지금 유동성 잔고가 여기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다는 쪽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쪽인데 계속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잠깐 330억 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한때 2023년까지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은 쭉 빠지면서 그게 시장의 동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S&P 500이나 나머지 자산들도 그것 따라서 쭉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여기까지 떨어졌다. 계속 빠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연준의 목소리가 그러면 다시 이거를 유동성을 좀 조절해야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동력표 금리 잔고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꺾이는 경향들이 있겠죠. 주가뿐만 아니라 뭐 가상화폐 모든 투자 자산들 아마 또 지금 일본으로 갔던 자금들도 마찬가지로 또 뭐 아니면 아시아로 달러 기반으로 여러 가지 유동성을 기반으로 들어왔던 자금들도 반대로 이렇게 압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냐,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그걸 충분히 시장이 누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용인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전부터는 물론 그런 현상들이 나왔지만 일단 본격적으로는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에 하게 되면 영래포 잔고는 거의 최근에 또 바닥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어떤 반대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런 쪽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예. 아니 왜 한국 증시가 약하냐고요? 답 좀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게 하나의 또 걸림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내용들 보게 되면 뭐 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러우 전쟁 쪽에서 뭐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 보게 되면 일단 처음에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합의가 뭐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났다 라는 쪽들이고, 원하는 거 뭐니? 푸틴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거기다가
돈바스 내놔라 라는 쪽들인데 젤렌스키 대통령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좀 강한 반발 쪽에서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 컴온 와서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면 전쟁은 즉각 종료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요. 트럼프가 푸틴에게 좀 팔이 굽는 모습들, 푸틴에게 뭔가 좀 되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른 국가나 다른 쪽에 대해서는 되게 강경하게 나가는데 왜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는지, 아니면 말 안 들으게 되면 추가 제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고 정작 제재는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들이 좀 삐진 거죠. 아니 딴 나라한테 하듯이 러시아한테 해봐라, 왜 못 그러고 있니? 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쉿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쪽들이 보고 있어서 일단 또 그러면 푸틴과 통화 예정 상당히 친절해요. 통화 되게 많이 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러우 전쟁 끝난다라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1, 2주 안에 문제 해결은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그거죠. 3자 대면해야 됩니다. 유럽 정상들 가서 만나고 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일 중요한 건 러우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느냐를 보고, 미국이 그러면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겠냐면 내가 했다, 내가 중재해서 전쟁 끝낸 거다. 한때는 당선되면은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해놓고는 이젠 또 내가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 2년 넘게 끌던 거 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뭐 그냥 미국은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나오는 또 재건주 기대감이 높고 방산주 빠지고 하는 이런 모멘텀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재건주 그렇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갑니까? 못 갑니다. 재건주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나라가, 한국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그냥 막상 가서 그러면 따와라, 어떤 계약이든 뭐든 따와라, 그거 보고 움직일게, 그게 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뭐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천조가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럼 얼만큼 그 수주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관건이겠죠. 방산 쪽들은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이제 끝났어, 전쟁 끝났기 때문에 이젠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러시아도 그렇고 좀 유럽 쪽도 그렇고 좀 전비를 갖춘 다음에 러시아가 야욕을 펼치게 되면, 또 보니까 2029년 가게 되면은 러시아가 또 다른 동유럽 국가들 쪽을 침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3, 4년 안에 또 전비를 마련하고 어떤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게 문제인데, 유럽이 그만큼의 아직 밸류체인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다 그러면 급하면 또 우리나라한테 손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방산 쪽들은 그걸로 인해서 빠진다 그러면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지만, 저보고 재건주 사겠느냐 방산주 사겠느냐, 가격 메리트 나오게 되면 방산주 사는 게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계속 또 하고 있고, 고일 관세 얘기하고 있고, 뭐 자고 나면 얘기가 달라요. 언제든 또 100% 했다가 아이 그냥 1000% 하세요. 1000% 그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뭐 누가 다 뒤집어 쓰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중국은 그러면 어차피 미국과 아니면 또 해외 쪽과 관계 단절, 우리가 뭐 니네들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자립할게 그러면서 벌써 50% 이상 국산칩 가이드라인이 국가 의무정책으로 확대가 됩니다. 요게 반도체 재료 자립이란 게 잘 보시게 되면 중국 내 생산이 있고요, 아니면 중국 기업 생산이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생산이다, 그럼 우리는 그나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삼성전자, SKX는 아직까지 뭐 중국에 발걸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중국 기업 쪽으로 한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뭐 50대 50 투자한 쪽들은 중국 기업인가요? 중국 외 기업인가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내 생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일단 우리한테 부정적인 거 아니다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마 국산칩 활용을 증가한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때리기 시작하게 되면 자립한다, 그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역시나
중국은 자기네 길로 달리고 미국은 또 달리면서 AI를 두고 크게 격돌하고 있는 과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이고, 거기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끝에 활용단이겠죠. 활용을 누가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거를 좀 체크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데이터 열심히 학습 그거 가지고 추론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보니까 모건스탠리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지금 뭐 다 얘기 나온 겁니다. 학습 시장에서 넘어서 추론을 통해서 기업들의 수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S&P 기업 500 기업들의 수익이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 AI를 잘 활용해서 그게 기업들에 대한 생산성과 이를 끌어낼 것이냐라는 쪽들인데, 그러면 잘한 중국 기업이 그렇게 되겠느냐, 미국 기업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저희는 눈치를 보고 해당되는 쪽에서 잘 하는 쪽으로 투자를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 주 잭슨홀 미팅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번 주 또 의외로 또 중요하게 봐줄 게, 제 개인적으로는 소매업체 실적입니다. 이게 왜냐면 타깃 나올 거고요. 먼저 타깃, 거기다가 월마트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홈디포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미국의 소비를 또 대비를 하는 거죠. 관세가 올라갔는데 그거를 다 이쪽 소매업체들은 관세 여파 타격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물가를 올려서, 그러면 저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텐데, 만약에 못하게 됐으면 실적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봐주겠느냐, 이게 문제겠죠. 실적 안 나왔다 과감 없이 또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P도 관리가 안 되는데 소비는 줄어든다 라고 하게 되면 Q도 관리가 안 되는, P와 Q가 동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마 지금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서 보여준 걸 보게 되면 이런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은 정가를 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소비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Q는 떨어질 걸 각오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수익성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앞으로 계속 또 봐야 될 모습들이기 때문에, 잭슨홀 컨퍼런스만큼이나 앞으로 미국의 관세 이후에 나오는 여파들을 또 체크할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종목들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탄산리튬 가격들은 올랐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아직 알고 있어 라는 쪽에서 전기차 쪽들은 그렇게 큰 변화 없고, 테슬라는 1%대 상승하고 있고, 엔비디아 잘 버텼네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 전날에 여러가지 종목들이 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나 또 램 리서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주가가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 그 반도체 관세 여파 때문에. 근데 국내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인들이 팔아서 그래요. 그냥 한국 증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이크로는 강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 내 생산이지롱 하고 나오는 부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거기 생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없는데, 그렇게 관세와는 무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 같이 빠졌다는 얘기는 증시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왜 매도했느냐? 똑같은 얘기.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요. 그 밖에 팔란티어 요즘 힘 빠집니다. 조금 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힘 빠지는데, 제가 팔았던 가격 밑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아유, 좋을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조금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쯤 돼서 자리 잡는지 보고 다시 또 늘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늘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사야겠죠. 네,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근데 이것저것 또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메타가 빠집니다. 네 번째 AI 조직을 개편했는데, 지금 아동 대상 AI 챗봇 정책에 대한 조사 착수, 선정적인 대화를 허용하는 내부 지침 이런 약간 규제에 관련된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메타가 좀 흔들렸고요. 민감하게 작용하네요.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거기서 지금 M7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좀 주가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노브노디스크, 이게 아무래도 미치는 여파가 좀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위고비 관련된 쪽으로 이게 드디어 GLP-1 이쪽 계열들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건드리냐? 메쉬까지 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방 간염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까지 건드리는 만능 치료제로, 이번에 치료제로 획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은 간염도
이걸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시장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메쉬에 대한 몸값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갈 수밖에 없고, 이거 지금 열심히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올릭스죠. 예, 올릭스도 국내 업체.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릴리랑 같이 연결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브노 디스크 이거 봐라, 우리도 속도 내야지 라고 하면서 올릭스에서 약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변화가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올랐기 때문에 소화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변화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들이고, 요즘 제약바이오는 미국 쪽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길이 가고 있고, 게다가 지금 막상 스테이블 코인 쪽들은 그래도 뭐 그렇게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게다가 지금 선물 쪽에서 약간 좀 레버리지 쓴 쪽들이 좀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라는 쪽에서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인베이스나 로비누도 이렇게 뭐 크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여전히 서클 인터넷 안 좋네요. 이 분위기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그러나 태양광 쪽은 좀 재조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기업들 강하고 이틀째 이렇게 큰 폭인 거 보니까 탄력적인데, 이쪽들은 종목들이 그래요. 이틀 강하다가도 그 다음에 바로 부러지고, 그래서 물론 태양광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세제한 가이드라인이 다시 OBBBA 이쪽에서 나왔던 게 생각보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변화가 들어가고 있고, 막상 지금 신재생 쪽에서는 당장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또 바로 지금 일몰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수요를 증가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국내 쪽에서는 하나는 주춤하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하나솔루션은 지금 3분기에 아무래도 적자가 계속 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힘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중요한 저항대 온다 그러면 힘이 빠져요. 혹시나 32,000원대까지 들어오나 싶었더니 안 들어옵니다. 약간 약한 모습들이고, 이를 오히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주가에 빡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세네요. 그래서 잘 지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간다. 약간 톤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 대한 변화가 에너지 솔루션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쪽에서 밸류체인과 같이 딱 생각하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하는 게 셀 쪽에서도 중간중간 모듈까지만 관여하는 걸로 봤을 때는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 솔루션이 관건인데,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추가로 강하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나 솔루션 반등해서 어느 적정한 자리 들어온다, 일단 32,000원대 같아요. 이 이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일단 또 비중을 관리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이게 빈집이죠. 한번 충격 받고 횡보했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빈집 효과 때문에 오늘 쭉 움직인다 그러면 또 자리 한번 보고 대응할 준비. 비중 많으면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그냥 그렇습니다. 에너지 업체들 좀 주춤하고 있고, 거기다가 양자 컴퓨터 우주개발 이쪽들은 거의 변화가 없이 좀 주춤하고 있고, SMR 쪽들도 계속 매물 소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 그런 쪽들이고, 어제 보니까 또 단독 보도와 함께 국내 두산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원자력 쪽들은 또 시간에서 쭉 밀리더라고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넥스트레드에서 또 보니까 어제 또 추가로 5%? 이렇게 쭉 밀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이 일단 단독 보도고요. 거기다가 또 지난 정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래서 어떤 웨스팅하우스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국이 하나를 또 섬접을까, 하나를 또 수주를 한다. 그럼 그중에서 한 1조는 여기다 넘어간다. 기술 자문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하는 쪽들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르르 나오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실적 괜찮게 그나마 선방했었던 쪽들, HD현대일렉트릭도 그래요. 이거 왜 빠집니까? 이거 빠질 이유가 없어요. 전력기기 전력설비도. 근데 밀렸던 얘기는 어제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솔직히 그래요. 관세 관련된 쪽에 부담이다. 관세가 50% 늘린 게 변압기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변압기가 아니라 변압기에 들어가는 철강 함유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50% 매긴 겁니다. 그러면 변압기에 들어가는 철강이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냐? 보통 한 35% 차지한대요. 그렇게 되면 역순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한
관세는 한 18%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15%보다 3%포인트 올라간 거거든요. 이 정도 올라간 게 답니다. 영향이 크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쪽들은, 전력기기들은 지금 미국이 급해요. 이번에 전력기기 PPI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러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고점에서 꺾일 기미가 안 보입니다. 수요자들이 급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세 부담할 테니까 주세요. 그러면 가격은 다 정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빠져야 될까요? 아니 3%포인트 관세가 올라갔는데 주가는 5% 빠집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실망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매도, 잘 버틴 것도 매도,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에너빌리티도 혹시나 그 뉴스 가지고 또 밀린다 그러면은 지금 볼까요? 박스권을 잘 지켰던, 그러니까 박스권도 계단식으로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상승, 그러면 1차로는 6만 1,000원대, 2차로는 5만 9,000원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여기까지 중요한 지지권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혹시나 실망감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온다. 한 번씩 이렇게 콱콱 밟고 가네요. 아이고 짜증나라. 그래서 혹시나 이 정도까지 들어와서 6만원대 밑으로 자리 들어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징후가 있었긴 있었어요. 이런 때 딱 가서 이런 좀 저항이 있어요 라고 하는 가격대 딱 들어오게 되면 밀립니다. 이거도 딱 들어가면서 돌파할 듯 했더니 거기 딱 맞고 또 밀립니다. 징후가 있긴 있었네요. 저항대를 못 돌파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럼 지지 한번 받아야지. 저항 못 돌파에 지지 확인,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 솔직히 그거 별 뉴스 아닙니다. 단독 보도고 거기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닌지는 뭐 그렇게 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그래도 수주를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투자빌리티 같은 국내 밸류체인 업체들은 할 일이, 물론 이제 내부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해외 쪽으로 계속 수주를 하면서 나가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BHI 마찬가지로 LNG 화력 발전에 대한 가스터빈에 대한 관점도 높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원자력 밀어버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보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답해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뉴스들 몇 가지 한번 보면서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삼성에서 테슬라와 삼성의 밀월 관계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SDC 이쪽들에서 글로벌 OLED 쪽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로봇 얼굴용 OLED, 거기다가 카메라는 여기 인식하는 카메라는 삼성 전기가 공급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테슬라가 이제 삼성을 먹여 살리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또 기판 쪽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딱 붙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테슬라는, 머스크는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주된 주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TSMC랑 손잡아서 거기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나는 그들한테 주류가 아니고 이류가 아니기, 내가 주류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굳이 끼워 넣어서 우리 거 해주세요 하겠느냐? 아니다. 새로운 걸 찾아서 가격 결정력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테슬라의 전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을 선택했다. 삼성은 그나마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데 땡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윈윈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문제는 SDC를 가지고 이게 삼성전자의 자회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때에서 일단 기대를 많이 키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SDC는 이거 가지고 만약에 OLED 공급하고 애플에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SDC 실적이 좋아져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는 모습들이고요. SDC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로봇 얼굴 OLED, 그리고 또 스마트폰 OLED 공급하면 뭐합니까? 이거 TV예요. TV 쪽들이 가장 수익성에 연결되는 모습들인데, TV 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당연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TV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SDC가 크고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요즘 TV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누가 TV 요즘 TV를 오히려 보니까 샤오미나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또 가성비가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약간 그쪽에 대해서 수익성을 더 확대시키는 것보다 정체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살아나면서 좀 수익을 보강하는 모습들, 이거 가지고 SDC, 삼성 디스플레이가 실적 좋아진다,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가 좋아진다, 이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폴더블 이쪽도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그래서
드디어 애플이 56에서 49, 점유율이 북미 쪽에서 50%가 깨집니다. 그리고 삼성이 올라갑니다. 분명 좋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향을 끼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폴더블로 인해서, 그러면 폴더블 잘 파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고 스마트폰 영업이익이 얼마인데요? 두 자릿수 안 넘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는 거 가지고 잘 된다, 삼성전자 주가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게 확인돼야 실적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파운드리, 그리고 또 이쪽들이 중요하겠죠. 파운드리와 HBM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점유율 올라간다고 해서 긍정적인 거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폴더블은 전체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직 2%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키워야 되겠죠. 애플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파이가 커지면서 나오는 부품주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 이거는 또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거는 또 내년 가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부품주도 계속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그런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쪽들인데, 우리 또 준비가 한창인 것 같고 열심히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방안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뭐 10월 달인가 그때 또 법 제정하고 우리도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막 키우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 한쪽으로 보는데, 서서히 또 많이 소외된 만큼 관련주가 좀 움직이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일단 기다려보자 한쪽으로 뉴스는 계속 또 체크하고 봐야 되겠다. 왜냐면 조정들이 한 가격 기간 조정들을 좀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내용들, 파워시황 내용들을 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쪽들은 제가 매일 올려드리다 보니까 제 블로그 오시게 되면 또 수급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있나, 특히 사모펀드 뭐 사나, 외국인기관들은 뭐 어떤 종목들 사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시간 되면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좀 뭐 그렇지 않나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조선 쪽들, 그래도 다 빠져도 올라간 섹터들 지금 보니까 조선, 방산, 원전, 방산 흔들리고 있고, 원전 이번에 또 흔들릴 것 같고, 전력기기 이번에도 또 주춤주춤하고, 거기다가 또 그동안에 K가 잘한다 한쪽에서 화장품 미미업 쪽도 벌써 실적 발표에서 초토화됐고, 조선 남았어요. 이것도 빼버릴까요? 조선 홀로 남아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제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LNG선 6척 가지고 2조를 수주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보다 보니까 6척 2조 2028년도 슬롯을 20개 중에서 15개 채웁니다. 그러면 이상 없는 거죠. 수주 괜찮은 거죠. 그렇게 되면 조선 쪽은 그나마 선방하고 버티지 않을까 하는 쪽들이고, 또 한미정상회담 쪽에서 뭐 성과 나오게 되면 또 필리조 선수 같이 간다면서요. 손잡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손잡고 같이 간다, 뭐 이런 내용들 하다 보니까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수주만 들어오면 됩니다. 이쪽 섹터들이 대부분이 수주 기반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수주만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 버티고 다시 돌아서는데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거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방원전 이쪽들은 수주만 이상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파워시황 화요일자 마치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기대감이 없어요. 정부가 좀 다시 챙기겠다 하기 전까지는 기대감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대 가지 마시고 현금 좀 챙기시고, 이거는 제가 에어클래스 고객분들한테 더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현금 좀 챙기시고, 그리고 또 약간 좀 하방 함량 나와서 지지권 들어간 종목 중심으로만 탁탁 들어가서 좀 갖춰놓고 다음을 보자,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올라간 종목들 따라갔다가 당해요. 또 무리했다가는 당하는 시장입니다. 너무 이렇게 가지 말고 잘 지키고 해보자, 안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는 7시 반에 또 파워시장에서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